2022년 10월 14일 금요일 오후 이제 6시가 됐습니다. 오늘 퇴근하는데 오늘에 일어난 일을 잠깐 이야기를 하면은 그 지난주 토요일 날, 그러니까 8일 날에 지금 서울에서는 지금 윤석열 탄핵 운동을 여러 단체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서울의 소리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거기서 아마 지난주 토요일에 8차 집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현역 의원으로 처음으로 김용민 의원님께서 거기에 참석을 하셔가지고 이제 마이크를 잡고 한마디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쉽게 말해서 윤석열 타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도저히 지금 뭐 계속 가다가는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니까 사퇴 촉구하는 그런데 이제 동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실을 국민의힘당 국회의원들이 아니까 지금 현재 그 뭐 제명 처리, 국회의원의 신분을 없애버리는 제명 처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지금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여하튼 그리고 이제 오늘 저 2번 타자가 나왔는데 이분이 이제 안민석 의원님이거든요. 민주당의 안민석 의원님은 중진입니다. 그러니까 5선 의원이에요. 상당히 지금 5선 의원 같으면은 국회의장도 할 수 있는 그런 관록이거든요. 아마 그런 분이 이제 나서가지고 그 김용민 의원님의 말을 지지하고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퇴진하는 것이 옳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지금 내일은 지금 그 김용민 박사님하고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님하고 공동으로 부산에서 집회를 해요. 아마 부산에서는 처음이죠. 지금 그 집회가 지금 원래 이제 알다시피 김용민 박사님은 그 진보 좌측에 속해요. 민주당 지지하시는 그런 분이고, 변희재님은 민주당하고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이분은 완전 보수입니다. 보수인데 뭐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강력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퇴진 운동에 아주 최선봉에 서신 분입니다. 그러는 그 변희재님이 윤석열 타도 운동을 한 지가 뭐 하루 이틀 된 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 되고 난 다음부터 탄핵 운동을 한 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이제 검사 시절부터 그때부터 이제 탄핵 윤석열 퇴진 운동을 하신 분이에요. 검사로서도 이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언제냐 하면은 2016년,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이제 저 국회에서 탄핵되고 난 이후에 헌법재판소의 이제 결과를 기다리는 그 순간, 그때부터 한결같이 줄기차게 이제 그 윤석열하고 그 당시 이제 한동훈 검사의 이제 그 잘못된 점을 계속 지적해 나오신 분들이에요. 일명 말해서 이제 태극기 부대라 하죠. 태극기 세력인데, 그때의 태극기 세력이 이제 그 당시는 그 조갑재 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2016년 12월, 2017년 1월, 2월 그때 이제 태극기 집회에서 그
윤석열하고 한동훈은 사형시켜 버려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직접 듣지는 않았는데 아마 그건 뭐 거의 사실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그랬는데 지금 현재 막상 작년에 국민의힘당 후보 이제 대통령 후보로 윤석열 씨가 이제 그 확정이 되고 난 이후로부터는 완전 바뀌어 버렸어요. 거의 우파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조갑재님을 비롯해서 거의 대부분들이 다 이제 윤석열 후보를 이제 지지하는 그런 이제 방송을 하고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뭐 더 지지하는 그런 발언을 하고 있죠. 그런데 딱 한 사람, 유일하게 딱 한 사람 변희재 씨는 뭐 대통령이 되거나 말거나 대통령 후보가 되거나 말거나 한결같이 일심으로 윤석열 지금 현재 대통령님의 이제 그 모든 것을 뭐 그냥 환하게 알고 있으니까 이분이 대통령직에 있다가는 대한민국이 절단난다. 이 이제 그런 판단하여서 지금도 퇴진 운동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김용민 그 박사님은 민주당 그 진보 세력이고 변희재님은 참 진짜 보수인데 이 두 분이 이제 힘을 합해 가지고 윤석열 퇴진 운동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마 7월 달에 금년 7월 달에 서울에서 했고 그 다음에는 광주에서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대구에서 했고 그 다음에는 대전에서 했고 그 다음에는 수원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서울 한 번, 대구, 광주 두 번, 대구 세 번, 수원 네 번, 대전 다섯 번, 내일 여섯 번째로 부산에서 퇴진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토요일 10월 22일 날 지금 현재 이거는 국민들이 많이 알게 됐거든요. 그때는 아주 대규모적으로 지금 이제 안진걸 소장이 이끄는 그런 퇴진 운동 그런 세력이 있고 그 다음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님이 또 추진하는 그런 세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변희재와 김용민 박사가 또 추진하는 그런 세력. 아마 뭐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뭘지는 모르겠는데 과연 뭐 글쎄 그건 알 수는 없죠. 아마 상당한 숫자가 모일이라 다음 주 토요일 날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부산, 우리 집에서도 좀 가까운, 우리 집하고도 아주 가까운 곳에서 하는데 서울에서도 내려오는데 글쎄요. 저는 뭐 참석 여부가 아직 불확실합니다. 생생한 어떤 그 역사적인 현장에 한번 가볼까 이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또 이제 국가혁명당에 이제 어떤 부산의 고문직도 맡고 있고 이런 사람으로서 뭐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을까 이 생각도 들기도 해서 지금 행동이 조심이 됩니다. 천사 테스트를 해볼까 이 생각도 해봅니다. 그걸 할 수가 없어. 혼자 있으니까 잘 안 하기가 좀 그걸 할 줄을 모르는데 이게 좀 아쉬워요. 천사 테스트 하는 거면은 부부가 합신해서 하면은 정말 그 테스트도 여러 번 해보면 좋겠는데 아직 뭐 저 혼자 있으니까 그걸 못하니까 참 아쉬워요. 그리고 그래서 김자훈 박사님 부부 보면 굉장히 부러워요. 그 부부님께서 그냥 두 분 다 대천사님이시고 뭐 천사 테스트를 엄청 많이 여러 번 모든 일에 말이지 천사 테스트를 해가지고 하시니까 그게 참 한없이 부럽기만 하네. 한없이 부럽기만 합니다. 그래서 내일 어떻게 할까 지금 생각 중인데 그렇습니다. 저 집에서도 그냥 그대로 이제
현재 상황은 그대로 실시간으로 다 들을 수가 있으니까 좋은데 그 현장의 어떤 기운을 한번 느껴볼까? 안 그러면 역사적인 한번 그 변희재님을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한 번도 보지를 않았는데 한번 그 생각 중입니다. 이제 그때는 이 허경영 모자를 쓰고 하면 안 되겠죠. 예. 그때 이제 내일 만약에 간다 그러면 이 모자는 벗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민석 의원님이 상당히 그 민주당에서는 파워가 있는 분인데 아마 지금 김용민은 두 사람이에요. 김용민 박사님이 있고 국회의원 김용민님이 있고 그래요. 국회의원 김용민님께서 말씀이 이제 지금 현재는 자기가 처음으로 선두주자지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많은 의원들이 동참을 할 것이다 그래요. 쭉 두고 봐야 되죠. 오늘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을 하셨던 분이죠. 김대중 대통령 시절 때 이제 비서실장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요즘 굉장히 이제 그 방송에 많이 나오십니다. YTN에도 나오고 뭐 각종 유튜브 방송 그리고 KBS 뭐 MBC 막 계속 나오는데 오늘 그 MBC의 권순길 님하고 대화하는 걸 이제 들어보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는 것을 보니까 지금 현재 한 정권이 이제 끝나가는 지점, 그러니까 정권이 끝날 때쯤 되면 내임덕이 오고, 그런데 내임덕이 와가지고 이제 임기가 한 5개월 남은 그런 정부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5개월 뒤에는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었을 때 되면은 이런 현상이 또 일어나는가 봐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말빨이 쪽으로 안 묵어주고 좀 그와 같은 현상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그분은 정치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뭐 국가정보원장, 뭐 대통령 비서실장, 국회의원, 그분이 1980년대에 그때 미국에 있었는데 그때 그분이 좀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좀 모았어요. 박지원님께서. 그럴 때에 김대중 총재께서 이제 영의의 몸으로 있다가 미국에서 이제 이렇게 압력을 넣어가지고 풀려나왔거든. 풀려나와가지고 미국에 좀 있었을 때에 정말 김대중 그 당시 총재께서 돈이 없었어요. 뭐든지 사람이 이제 움직이면 돈인데 특히 이제 미국에서 생활할 때는 뭐 지원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돈이 없었어요. 그때에 김경재라고 있어요. 이번 이번 대선 때 3구 대선 때 대통령 출마하신 분입니다. 김경재 그분이 박지원님한테 가서 가지고 야, 이번에 김대중 총재가 왔는데 지금 생활이 상당히 어렵다. 어려울 때에 한번 좀 도와줘라. 그런 말씀을 하고, 그때는 이제 박지원님은 돈이 좀 있었던가 봐요. 그 이제 김대중 총재님을 만나 뵙고 이제 서로 이제 대화를 하는 거죠. 그렇게 대화를 하고 이제 다 들어보니까 완전히 이제 그때 박지원님께서 김대중 총재님의 진짜 언변이 진짜 탁월하죠. 지식도 풍부하고 그 모든 이제 어떤 정치 어떤 그런 이야기를 쭉 하니까 거기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바로 큰절을 바로 하고 이제 그 뒤로부터 이제 DJ 사람이 된 거죠. 그랬는데 그분이 그래서 정치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느낀 감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1980년대부터 김대중 대통령을 따라다녔으니까 그건 한 40년 정도 정치 생활을 했으니까 내나 윤창중 씨하고 비슷하죠. 윤창중 씨도 그건 한 42년, 41년 정치부 기자 생활을 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윤석열 정부가 현재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대충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대로 가다가는 어떻게 된다는 것을 감으로 잡히는데,
한 5개월 앞둔 그런 임기를 5개월 앞둔 그런 내임덕에 빠진 그런 정부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고, 윤창중 씨는 자주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 정부는 다음 진짜 완전 진짜 보수 같은 그런 이승만이나 박정희 대통령 같은 그런 진짜 보수 그런 보수 중에 보수 그런 사람이 나오기까지 잠깐 이렇게 잠깐 이렇게 엑스트라처럼 이렇게 잠깐 들어왔다가 사라지는 그런 과도기 정부다, 그렇게 윤창중 씨가 자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리고 이제 김용민 그 국회의원, 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주 토요일 날 그 윤석열 타도 운동하는데 집회에서 나와서 말을 했다는 것은 이미 나름대로 퇴진 운동에 각본이 다 짜여져 있을 거다, 이제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윤창중 씨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20일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2공화국, 1공화국 다음에 2공화국 내각제죠. 그때 장면 내각이 들어와 가지고 1960년 8월 달부터 1961년 5월 달까지 박정희 소장이 이제 5.16 혁명을 할 때까지 대략 한 9개월 했어요. 9개월짜리인데 만약 그거하고 똑같다고 가정할 것 같으면은 9개월 같으면은 내년 한 2월 3월 정도 안 되겠어요. 나는 그 정도로 이제 예측을 해보는데 알 수는 없는 겁니다. 예측할 수 있는 거는 사람이 자유가 있잖아요. 언론, 출판, 질병교사, 종교사상 표현 양심의 자유가 있으니까. 왜냐하면은 변희재님은 앉아나 서나 자나 깨나 이분은 머릿속에는 딴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앉아나 서나 자나 깨나 윤석열 타도 윤석열을 빨리 끌어당겨야 된다, 일어나거든 나라가 절단이 난다, 막 이렇게 하는데 이분은 금년 안으로, 그러니까 이번 12월 달 안으로 이제 이것을 빨리 이제 하야를 이제 시켜야 된다, 이제 여기에 자기 모든 것을 지금 걸고 지금 하고 있는데 자신이 만만하더라고. 그런 자신감이라 할까, 그런 것은 내가 이렇게 보니까 정말 하늘로부터 어떤 큰 기운을 받아야만이 그런 자세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노영희 변호사 같은 경우는 내년 한 6월 달로 보니까 또 나는 믹서를 해가지고 내년 한 2, 3월 이렇게 예측을 해보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총재님께서는 지난주 토요 강인가 거기서 앞으로 2년쯤 되면은 모든 것을 알게 된다 그랬는데, 앞으로 2년이면은 2024년이잖아요. 그렇죠. 2024년. 글쎄요. 무엇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 인도에 차를 대놓으니까 다니기가 참 상가랍네. 삼삼 공약을 전에 또 다 외웠다가 잊어버렸다가 그랬는데 이제는 안 잊어버리려고 매일 이제 아침에 한 번씩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해가지고 다행히 지금 현재 잊어버리지는 않고 있는데, 그리고 전에 이제 삼삼 공약을 외우면서 삼삼 공약 안에 보면은 폐지하는 것이 있어요. 폐지하는 것이 17개가 있어요. 삼삼 공약에. 그래서 있고, 또 신설, 새로 없는 것을 새로 만드는 것도 또 있고, 그래서 그때 그것도 또 다 외웠는데 한참 또 이제 하다 보니까 다 잊어버렸는데, 오늘 또 다시 보니까 또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3.3 공약 안에 폐지해야 될 것이 제일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지자체 선거 폐지예요. 지자체 단체장 선거를 폐지를 한다 이거예요. 지자체 단체장 선거를 이제 폐지를 거기에 해당하는 것은 좀 지자체 단체장 선거를 폐지하고 지자체 선거를 폐지하는 거죠. 지자체 선거를 폐지하고 지자체 단체장은 대통령 임명제로 변경해서 섬신성 예산을 없앰으로써 그 남은 금액과 선거 예산 9천억 원을 국민에게 돌려주고 지자체 의원들을 급여 7,904억 원도 국민배당금으로 국민에게 돌려준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지자체 선거 폐지고, 둘째는 이제 정당 지원금 연 500억인데 이것도 정당 지원금 제도를 폐지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정당 제도를 폐지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국회의원의 공천권을 정당이라는 중개상으로부터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무소속 출마를 원칙으로 함으로써 정당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해서 만국의 이제 패거리 정치를 완전히 이제 청산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을 공천권을 이제 정당에서 주는 그것을 이제 폐지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세 번째고, 네 번째는 통일부하고 여성부를 이제 폐지를 하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1억 원 미만의 이제 소액 정권 투자자들에게는 정권 거래소를 이제 폐지를 하는 겁니다. 면제를 한다, 또 폐지한다 같은 말이죠.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가 지방세를 폐지해 버려요. 지방세를 폐지해 가지고 국세로 통합해서 중앙통합관리로 예산 낭비를 막는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고, 이제 일곱 번째는 자동차에 관련된 모든 세금 고지서는 일단 다 폐지를 해버려요. 그리고 여덟 번째는 상속세 폐지하는 겁니다. 정말 상속세 폐지는 이렇게 해가지고 해외 자본의 이제 토종 기업의 흡수를 이제 예방한다 이제 이거죠. 그리고 이제 8개고, 아홉 번째는 수능 시험을 폐지하죠. 그리고 10번째는 전국의 교도소를 전부 다 폐지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11번째는 금융실명제를 폐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12번째는 징병제 폐지, 13번째는 이제 농지거래 허가제를 폐지하고, 그 다음에는 농약 공장을 폐지해버려요. 무공해 미생물 농약을 생산하는 미생물 농약 공장으로 전환해서 안전홍 유기농 재배 작물로 식품과 식수의 안전을 국가가 보장한다. 이제 거기에 돼 있는데 농약 공장을 폐지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김영란법을 폐지하고 상벌제를 폐지하죠. 그리고 기본 생활용품과 가전제품, 그리고 전월세 보증금 1억 원까지는 재산 압류 강제 집행을 이제 폐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17번째가 노조를 폐지해버려요. 노조는 일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 17개 요걸 싹 없애버리고 나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지상 천국이 되는 겁니다. 또 신설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내가 조금 더 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네요. 삼삼 공약, 노조를 폐지한다 간단하게만 이야기했는데, 이제 좀 그거는 좀
삼성 공약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노동자와 경영자가 참여하는 기업 가족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기업을 운영케 함으로써 노조를 완전히 없애고 노동자와 경영자라는 이분법을 기업 가족으로 통합하여 불필요한 노사 갈등을 완전히 이제 해결한다. 이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재산 압류 강제 집행 이것을 이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기본 생활용품. 총재님께서 이제 그 고등학교 시절 때에 저 산 꼭대기에서 무악산 산 꼭대기에서 텐트 치고 사실 때에 어떤 사람이 이제 총재님하고 같이 조금 떨어져 있는 데서 또 텐트를 치고 이제 사셨던 분이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완전히 이제 뭐 망해가지고 산 꼭대기에 이제 이렇게 텐트를 치고 사는데 아마 재산 압류가 전부 다 당해가지고 생활이 굉장히 힘들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그분이 자살했다든가 내가 지금 그 말대로 제가 좀 오래돼 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여하튼 총재님께서 젊은 시절 학교 다닐 때에 재산 압류를 심하게 당해 가지고 너무 어렵게 사는 사람들의 고통을 보시고 난 이후에 그 24번에 보면은 생활혁명이거든요. 그때 제 기본 생활용품 그리고 가전제품 그리고 이제 전월세 보증금 1억 원까지는 재산 압류 강제 집행을 금지시켜서 서민 주거권을 이제 보호한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고소를 너무 많이 하니까 고소 난발을 줄이기 위해서 고소 보증금 제도를 실행하고 이혼 및 정가 기록의 기재도 금지해서 서민의 이제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한다 이것이죠. 내수 그다음에 이제 그 내수 경제를 위축시키는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해서 현행 이제 뇌물 공여자와 뇌물 수수자를 동시에 처벌하는 쌍벌죄를 폐지하고 이제 그 뇌물 제공자는 처벌하지 않고 김영란법은 폐지하고 그 뇌물은 신고자에게 줌으로써 부정부패를 근원적으로 해결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농약 공장을 폐지하고 무공해 미생물 농약을 생산하는 미생물 농약 공장으로 전환해서 안전한 유기농 재배 작물로 식품과 식수의 안전을 국가가 보장한다. 그리고 농지 거래 허가제를 폐지하고 이제 주말 도시민의 농업 활동의 활성화로 식량 농업을 수출과 함께 1차 산업으로 확대하여 제2의 새마을운동을 시작한다. 이제 또 이제 징병제 폐지를 해서 모병제로 한다 이 말이에요. 모든 징병 대상자는 남녀 모두 1개월 동안 기초 군사 훈련만 받고 제대하고 사병은 모병제로 전환해서 매월 200만 원의 이제 급여를 주는 직업 군인으로 대체함으로써 청년 실업을 줄이고 국방 예산을 전략하여 국민 배당금으로 이제 국민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융실명제 폐지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의 자본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하자금의 활성화로 아시아 금융 메카로 이제 조성을 한다. 전국의 교도소를 싹 없애버리고 말이지. 그러니까 강력범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는 재산비례 벌금형으로 함으로써 매년 100조 원의 세수가 증가되고 전국의 교도소 한 곳만 남기고 모두 폐쇄하여 낭비되는 재수관리비와 인건비를 전략함으로써 이것을 18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국민 배당금으로 이제 지급한다는 거예요. 그 수능 시험 폐지, 수능 시험을 폐지하고
중등 과정의 시험은 본인이 원하는 6년간 한 과목의 모의고사로 대학이 결정되게 하고 기타 과목은 수업만 받게 해가지고 청소년의 정서와 건강을 지키고 사교육비를 줄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상속세 폐지, 올라가면 또 자동차세 폐지, 그리고 지방세 폐지, 정권거래세 1억 원 미만은 폐지하는 거, 통일부와 여성부 폐지, 그리고 정당 제도 폐지해가지고 국회의원의 공천권을 정당으로부터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무소속 출마를 원칙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정당 지원금 제도 폐지, 그리고 이제 지자재 단체장 선거 폐지. 이상입니다. 허경영.